제가 아침에 아까 일어났다가 볼 게 없다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다시 보자 하면서 잠시 누웠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7시 10분 전에 다시 깼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정리하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좋으네요. 왜 좋으냐면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요거가 결국 중국이 양보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지식재산권 문제죠. 여기 지식재산권. 우리나라는 이제 쌀 협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쌀 관세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식량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쌀 수입 관세는 뭐 5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이 결국 미국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유일한 경쟁력은 지식재산권이다. 중국의 경쟁력이 값싼 노동력, 엄청난 인구와 값싼 노동력이다라고 본다면 미국의 경쟁력은 지식재산권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재산권에서 양보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지식재산권을 마음대로 이제 뺏겨 쓰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책을 썼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요, 옛날에는 그냥 해적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냥 뭐 출판사에서 대충 출판사에서 대충으로 만들어 가지고 몇천 원에 우리가 그걸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죠. 책 한 권 한 권마다 미국의 저자와 출판사에다가 꼬박꼬박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중국은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카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짝퉁으로 만들고, 또 무슨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카피하기 시작하면은 다 카피할 수 있죠. 근데 카피하면은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을 물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을 광범위하게 보호한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미국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일으켰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은 안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아마 트럼프가 몰아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양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가장 큰 호재가 됐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까지 어느 정도 양보했다면은 그것은 정말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법을 바꾼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법을 바꾼다. 법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중국의 법을 바꿔라. 미국 요구가 이제 중국의 법을 바꿔라, 이제 얘기죠. 법을 바꿔라. 이 얘기는 이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문다든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들어주기로 했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진전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관세보다는 확실하게 미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관세는 이제 무관세를 지향하는데, 대신에 이런 것들,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갖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우지수가 다시 이제 28,002로 올라왔고요. 나스닥은 8,600 1.32% 올라왔는데, 조만간에 나스닥은 이제 10,000포인트로 갈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중국의 간영 글로벌 타임스라는
매체에서 무역 합의가 아주 근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무역 합의. 어쨌든 이번 12월 달에는 1단계 무역 합의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꼭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날 필요는 없겠죠. 그 밑에쯤에서 그러니까 뭐 폼페이오 장관하고 류호 부총리가 만나서 합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가서 합의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글로벌타임즈의 보도에 하면은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는 달리 중국과 미국의 1단계 합의가 매우 근접한 상태다. 지금까지 중국이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글로벌타임즈의 보도는 꽤 신빙성이 신뢰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용은 그거 같아요. 중국 국무원 얘기가 중국 국무원이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높이고 또 지식재산권의 절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그 조치인데 이거는 미국의 의지가 상당 부분 이제 반영돼 가지고 수용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마켓워치에서는 또 약간 좀 다르게 뉘앙스를 냈는데 양국이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씨름을 하는 가운데 2단계 합의 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중국의 보도를 좀 믿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아시다시피 친중 정당이 몰락을 하고 범민주진영이 무려 85%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죠. 범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미국의 그 입김을 미국의 그 위치를 미국의 그 지위를 강화시키고 중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흐름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결국 민주화죠. 민주화. 결국 언젠가는 중국도 민주화 될 텐데 이 민주화의 바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차단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렇죠. 덩치 크다고 꼬리는 대로 하다가 늘 방해왔다.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민주화인데, 이 민주화의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 홍콩 시위 사태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영국에서 홍콩을 갖다가 가져온 거, 1999년에 가져왔잖아요. 100년 만에 이제 홍콩을 갖다가 반환받았는데, 이 홍콩을 반환받은 것이 이게 보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독약을 받은 것인지 참 굉장히 참 지금 보면은 꼭 독약을 받은 것 같아. 중국 입장에서 공산주의 중국 입장에서는 독약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금 점점 들어갑니다. 이번에 홍콩 선거에서 85%가 범민주 진영이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85%. 이거는 이제 중국의 민주화 바람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바람이 시작된다. 이런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신호가 되고, 원래 이제 중국 정도, 그러니까 뭐 국민소득 $10,000 정도를 넘었으면 슬슬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86년도잖아요. 86년도 이때 이제 민주화 바람이 시작됐고, 이때 이제 민주화와 노동운동이잖아요. 노동운동.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벌 때가 됐고, 여기에 중국은 이제 또 분파운동, 그러니까 이제 분리주의 운동, 요게 아주 또 큽니다. 분리주의가. 그래서 티벳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티벳도 분리가 될 거예요. 티벳, 몽고 이런 데도 분리가 될 겁니다. 이 분리주의 운동이 굉장히 좀 강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난제. 민주화와 분리주의. 민주화 운동과, 분리주의 운동이 같이 이제, 될 것이고, 아마도 몇몇 나라는 독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독립운동의 와중에서, 중국이 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련처럼 아마 쪼개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쪼개지면서 중국의 힘이 많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출발 지점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요것이 이제 중국이
이번에 1단계 합의를, 그러니까 뭐 항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서둘러서 합의를 한 또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합의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정말 시진핑도 놀랐을 거예요. 시진핑의 그 개발 독재에 대해서 홍콩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것이다 생각했고, 홍콩에서 상당히 지지자가 많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85%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지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홍콩에 들인 공이 있잖아요. 공이 있었고, 또,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했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은 송환법이라는 것은 크지는 않죠.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데모를 심하게 하고 또 선거를 했는데, 무려 85%가 이제 민주주의에 당선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거대한 잠재되어 있는 민주화 욕구라고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안문 사태 때, 한 30년 전에 천안문 사태 때 이미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그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에 30년 동안 일당 독재로 지금 지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거대한 민주화 욕구가 슬슬 이제 분출하기 시작할 거다 생각이 되고, 홍콩의 성공을 본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아마 이런 이제 흐름들, 운동들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민주화에 대한 불만, 또 뭐 지금 아직도 공산 일당 독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티벳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쭉 나올 것이고, 지금 이 시진핑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진핑 최대 정치적 위기에 이제 봉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미국과 빠르게 이제 합의를 해둔 것도 아마 그런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저런 거에 싸울 때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드디어 이게 홍콩 사태가 중국 내부로 퍼져나가는 것,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될 때가, 저는 이런 홍콩 바람이 가장 먼저 시작될 때가 인제판 나라죠. 인제판 도시, 홍콩의 길 건너, 홍콩의 강 건너에 어디가 있죠? 홍콩 강 건너? 홍콩에 이제 강이 하나 있고, 그 건너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네. 하여튼, 선진, 심천, 상해, 이런 쪽으로 먼저 퍼져나갈 거라고요. 선진, 심천, 상해, 이런 데로 이제 먼저, 민주화 운동. 이게 어차피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 우리 옛날에 보니까 같이 지냈죠. 이게 노동과 민주화가.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이제 퍼져나갈 거다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쪽이거든요. 사실 중국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경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그쪽으로 먼저 퍼져나갈 거다 생각이 되고, 요것이 그 다음에 이제, 티벳을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에서 다시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드디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거꾸로는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시진핑이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뭔 의심을 할 수 있냐면은, 혹시 미국의 뭐 CIA나 이런 데에서 암암리에 홍콩 사태를 갖다가 조종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미국이.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미국은 그런 것들을 배후에서 좀 조종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홍콩의 시위 사태도 뒤에는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선진이나 심천이나 상해 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무력으로 약화시킬 수는 없죠. 중국을 무력으로 뭐 제압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뭐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내부로부터의 붕괴, 요거를 더 이제, 요게 더 훨씬 큰 거죠. 그죠? 내부로부터의 붕괴.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진핑은. 그래서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무역 합의 요거 실자 그리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 이제 배후에서 이렇게 이제 그 민주화를 조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돌아가는 내용 보니까 이번에 홍콩 그 선거를 보고 아마도 시진핑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뭐 뉴스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합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85%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랄만 하죠. 아무리 뭐 대물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역사에서 늘 그러니까 이제 소위 민주진영이 승리를 다수가 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늘 이제 이 보수당이 우리 뭐 역사다 알겠지만 86년도에 86년 우리 86 민주화 그러잖아요. 86 민주화 후에도 노태우가 군부 정권이 또 다시 이제 집권을 했고 그런 이제 역사를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자당을 만들었죠. 원래 민정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죠.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제 정말 민주정부다 하는 것은 이제 김영삼 정부 그 다음 이제 김대중 정부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까지 왔어도 아직 다수당이 되지는 못했죠. 계속 좀 소수당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승리를 못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시 여전히 소수당으로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도적 다수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예요.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85%를 민주중에서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죠. 이제 그것이 아마 시진핑을 갖다가 깜짝 놀라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항상 2대1 정도로 항상 소위 군부 정권이 압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건 아주 홍콩의 이번 선거 결과는 정말 놀랄만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이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홍콩 선거에서의 친중 정당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빠르게 지금 이제 요런 이제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좀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건 간에 요것이 이제 이렇게 합의가 잘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중국 다음엔 북한이라는 얘기죠. 중국 다음에는 북한이다 하는 거고 그만큼 더 중국의 중국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약해진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도 더 이상 중국에 기댈 수 없다. 기댈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 결국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은 이게 위로부터의 개혁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을 우리가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을 바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홍콩 사태가 중국으로 번져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번져간다면 결국 이제 아래로부터의 혁명 요것도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김정은의 항복을 받아내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쪽도 한번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중국은 쉽게 심하게 하면 중국은 통일국가로 있었는 지가 50년이 안 된다면서요. 항상 통일국가를 유지한 것이 중국은 50년 못했다. 50년 정도 통일국가 유지하고 나면 그 다음엔 꼭 이게 이제
국가 내진에 들어갔다 그래요. 중국이라는 나라 크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 하여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역사적으로 마오쩌둥의 가장 큰 공과는 결국 중국을 통일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중국 45년도입니까? 중국 통일 후에 지금 상당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오래 흘렀는데 이제 뭐 한 70년도 더 흘렀나?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통일국가에서 또 좀 찢겨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중국이 개혁 시작을 하면 그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그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북한이 압박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홍콩 선거를 보면서 홍콩의 그 민주화 운동과 갑자기 부닥친 민주화 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국이 빠르게 지금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좀 작아질 것이고, 중국이 무역에서도 양보하는 거 보니까 북한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까. 중국이 북한 문제도 크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북한 같은 거 이제 돌봐주겠냐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찰스 스왑의 아메리 트레이드 260억 달러 인수한 30조 정도 인수했다라는 거,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도 오늘 성사가 됐네요. 요것도 한 18조 정도의 인수가 됐다라는 거. 티파니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귀금속 회사죠. 액세서리 귀금속 회사고, 그 유명한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기업인데, 이게 유럽의 루이비통에 인수했다라는 것도 미국의 자존심을 상당히 건드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4.9% 올랐고 AMD가 1.6% 올랐는데, 다시 이제 그 IT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인다 하는 것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좀 그 긍정적인 뉴스가 됐을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의 강세. 그렇다. 투자자들이 중국이 양보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어제 짐 로저스의 얘기도 굉장히 이제 그 양반도 이게 이제 통찰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통찰력 있는 사람인데, 짐 로저스의 말도 그렇고, 일본이 쇠퇴하는 이유는 이제 도전 정신이 이제 벤처 정신이 없어서 그래, 몰락해서 그래요. 한국도 이 벤처 정신을 키워야 됩니다. 도전 정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제가 오늘 뺐습니다. 북한 얘기는 보니까, 어제 그 최선희가 집에 들어왔다 하는 거하고, 또 김정은이가 뭐 포사격을 지휘했다라는 그 정도만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제 김정은이도 홍콩 사태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만약에 신의주에서 작은 사건만 일어나더라도 김정은이도 매우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이는 이제 이제 동독의 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잘 봤거든요. 봤고,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이제 아시아에서도 그런 이제 시위 사태가 났다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북한으로까지 번져나올 것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을 좀 두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NG가 아람코하고 2.2조 규모의 가스장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고, 아람코가 지금 상장을 추진 중인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상장 회사가 되죠. 최고의 회사가 되는데, 그 아람코하고 가스장 프로젝트를 일단 초기 업무 계약 체결했어요.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짜리 초기 업무 계약 체결, 요거 다 완료되고 나면은 내년 1월 달에 19억 달러, 약 2조 2천억짜리 본계약으로 이제 이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삼성 NG가 큰 건 하나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여튼 뭐 재료가 될 것 같다. 짐 로저스 영감탱이 말이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이 미중 협상의 진전이 여러모로 우리한테는 정말 큰 호재가 됩니다. 한국 경제도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는 이제 대외 의존형 경제잖아요. 대외 의존형 경제.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또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경제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그 최대 수출 1위국이 이제 중국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그 1위가 2위는 미국인데, 미국보다 2배나 많이 수출하죠, 중국에다가. 그래서 중국의 그 어떤 안정이라든가 성장 같은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미중 협상 진정되면은, 나중에는 뭐 중국이 붕괴된다 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중국이, 일단 경제가 좀 좋아지겠죠. 지금 한 1년 이상 지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좀 풀리면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그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한국과 경제와 정치의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정상화된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IT만 봤는데, IT 외에, 소재 쪽이 이제 그, 철강과, 화학이겠죠. 게다가 이제, 소비재,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요것도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미국은 현재 한국에다가 방위비 협상, 요걸 가지고 계속 쪼우고 있는 거예요. 쪼으면서, 대신에 이제 지소미아 연장해라.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한미일 동맹의 강화죠. 한미일 동맹의 강화. 요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한미일 동맹.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가 한미일 동맹, 오케이, 한미일 동맹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뭐 하냐면은 이제 중국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는 거죠. 중국 카드. 우리는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어. 이렇게 중국 카드를 계속 꺼내들면서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미국과 북한한테도 압박이 되죠. 그죠? 북한한테도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북한에도 압박이 되고 미국한테도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갖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미국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요걸 카드로 쓰는 거죠. 요걸 갖다가 압박을 하면서 방위비 협상, 우리가 동맹 아니냐? 동맹. 아니, 내 방위비 협상 그렇게 뭐 6배로 올리고 그러면은 우린 동맹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그것을 시진핑 카드를 계속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방위비 협상에서도. 방위비 협상, 그래, 우리가 뭐, 니네나 우리하고 너하고 동맹 아니면은 뭐 상관없지. 트럼프 건강이상술도 나와요. 좀 무리했나 요즘? 좀 무리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못 봤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미중 협상 완료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미 협상이 바로 진행될 것이다. 요거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미중 협상 완료가 가까웠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고, 또 두 번째는 미중 끝나고 나면 바로 북미 협상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 이게 두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제 2100포인트 다시 돌파했으니까 순항이 예상된다 하는 거하고, 계속해서 종목들 저점 매수와 보유 전략. 그래서 이제 종목들은 제가 쭉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매수와 보유 관점 좋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화학주하고 철강주도 한번 봐보자. 이제는 철강주, 어제 포스코 좀 올랐죠. 포스코 현재 올랐는데, 철강주하고 화학주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LG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7%나 올랐어요. 이런 것들 한번 좀 봐보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아람코하고 이제 큰 계약 맺었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대형 건설주들 다시 한번 뜰 수 있다라는 것, 유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게다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는 거. 삼성중공업 때 그 호재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최고 종목은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다라는 거. 네이버 카카오 안 빠지잖아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안 빠집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초강력 울트라 캡송 매수 및 보유. 요거 꼭 기억하세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년도에 최고의 종목이 될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어제 셀트를 비롯해서 쭉 올라왔는데, 바이오 쪽은 일단 좀
그 까리까리한 종목을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가 유리할 것 같다. 메지온, 헬릭스미스, HLB는 저는 조금 이제 저가긴 한데 하여튼 뭐 여기도 재료가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 매매 좋다 생각이 들고, 텔콘을 비롯한 종목군들, 그다음에 IQ를 비롯한 이제 그 치매 관련주들, 셀리브리, 필룩스 같은 이제 신규 신약주들, 신신약주들, 그다음에 이중항체 종목도 이렇게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미국 IT 올랐으니까 우리나라의 IT 재료주들도 좀 괜찮겠죠. 그래서 어제 지소미아 연장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모습, 동긴세미켄, 솔브레일, 후성 같은 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선주 올라가니까 조선 기자재주 좋죠. 지금 동성하이텍하고 한국화본 같은 그 LNG 본행제 같은 종목들 좋고요. 조선 기자재 종목 좋고, 미세먼지 또 이 그 IT 부품주들,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가 제일 못해요. 남북 제일 못하는데 경협주도 북한의 동향을 한번 잘 보면서 여전히 강력 보유 하면서 또 한번 신규로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서둘러서 끝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 인천여와 함께 올 연말과 내년도에 대박 한번 내보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